(1868년) 일본 근대사 최대의 내전이 발발한다. 보신전쟁이다. 보신전쟁은 외세를 배격하는 초슈 사스마의 신정부군과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이끄는 구막부군이 맞붙은 내전이었다. 보신전쟁 최대의 격전지는 아이즈였다. 지금의 후쿠시마 현에 걸쳐 있던 아이즈에서 1868년 8월 23일 보신전쟁 최대의 비극이 일어났다. 오늘은 17명이 한날 한자리에서 집단 자결한 아이즈 소년병들의 이야기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문호 개방을 앞두고 동란을 겪는다. 초슈의 존왕 양이파는 외세에 굴복하는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려 했다. 천지가 개벽하는 혼란 속에서 덴노가 있던 교토는 범죄와 폭력의 온상이었다. 급기야 덴노는 아이즈의 도움을 요청했고 도쿠가와 막부는 아이즈의 번주 마스다이라 가타모리에게 교토의 치안을 맡긴다. 덴노와 막부는 왜 재정도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즈의 도움을 청했을까? 아이즈는 도쿠가와와 운명을 함께 하라는 가훈을 철저히 지키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즈는 교토에서 초슈와 치열하게 대립했고 존왕 양이파의 과격한 테러를 막아내어 덴노의 신뢰를 얻었다. 그럴수록 아이즈에 대한 초슈의 원한은 깊어갔다. 1868년 1월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도쿠가와 막부군과 아이즈군은 참패한다. 이로써 기도 다카요시의 초슈와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스마는 신정부의 실권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신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월 아이즈를 조정의 적으로 선언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무조건 항복으로 에도 성에 무혈 입성했음에도 교토에서의 원한이 사무쳤는지 신정부군은 아이즈를 가만두지 않았다. 결국 8월이 되자 신정부군과 아이즈는 전쟁을 시작한다. 아이즈에는 전쟁을 대비하여 5달 전에 결성한 백호대가 있었다. 백호대는 16세에서 17세의 소년들로 구성된 약 300여 명의 예비부대였다. 모두 무사의 자제들이었고 주된 임무는 번주의 호위였다. 전세가 기울자 8월 22일 이들에게도 신정부군과 싸우라는 출진 명령이 내려진다. 머리털 나고 처음 싸워본 전투에서 더군다나 90총으로는 신정부군을 상대할 수 없었다. 이모리산으로 퇴각한 17명은 8월 23일 화염에 휩싸인 성을 보고 절망하여 집단 자결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년병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이누마 사다키치의 수기가 얼마 전 발견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의 수기에 따르면 이모리산에서 절망적인 전황을 확인한 17명의 소년병은 앞으로의 처신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 성으로 들어가서 농성하자 등 토론은 2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싸우다 잡히면 선조에게 면목이 없으니 자결하여 무사의 본분을 지키자는 리더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고 만다. 왜 그들은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까? 피로와 공복으로 사고가 정지된 탓도 있을 것이다. 감정에 휘둘려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같은 세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조직이었으니 좁은 시야에서 묘한 집단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즈의 순도 높은 무사도 교육에 있었다. 아이즈에서 무사의 아들은 10살이 되면 일신관이라는 학교에 입학한다. 여기서 아이들은 가혹한 훈련으로 무사가 되기 위한 영재 교육을 받는다. 일신관에서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영원히 오명을 남기게 된다 라고 가르쳤다. 아이즈의 초대 번주 호시나 마사유키가 죽을 때 남긴 가훈 7가지가 철저하게 주입되었다. 예외와 반론은 있을 수 없었고 어기면 집단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 아이즈는 엄격한 도덕 규범으로 미래 세대인 소년들의 정신을 올감했다. 소년들은 감정에 휘둘려 객관적인 정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 자결이라는 끔찍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백호대원으로 자기 목을 찔러 의식을 잃은 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마 사다키치는 그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나타났다. 사다키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즈를 멸망시킨 초슈의 무사 나라자키 라이조였다. 사다키치는 라이조 밑에서 2년간 공부를 했고 유능한 통신기사가 되었다. 사다키치는 자신의 전신 기술을 활용하여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사다키치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 살다가 78세에 죽었다. 무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의심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던 시대가 있었다.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시대를 주름잡던 시대 정신도 세월이 흐르고 가치 기준이 바뀌면 좁은 시야와 집단 심리에서 유발된 어리석은 판단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편협한 패러다임과 감정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항상 끔찍한 비극을 불러온다.
낡은 패러다임을 박차고 나올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